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이탈표가 8명입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현재까지 7명이고 여기에 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표결 참여 방식? 저번에 정적수 미달이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지난주에 표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는 방식으로의 약간의 간접적인 강압적인 분위기를 적용을 했다고 실제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일 때 압박감을 좀 받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의원총회 내부에서 예.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 화장실만 갔다 와야 돼? 중진 의원님이 어디가? 예. 표결하는 건 아니지? 이런 무언의 그런 소통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더 강압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지자들이 어디 가시는 겁니까? 금방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표결일 경우에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이 의원은 뭔가 탄핵을 찬성하나? 그러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소신표로서의 그런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요.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내일 10시에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의 탄핵 부결에 대한 당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유투표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의원총회를 동시대 시행을 해서 지난주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오늘 김재원 최고도 말했고 권성동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탄핵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만큼 내일의 그런 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의원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탄핵에 표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나.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표결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래도 용기 있는 7명의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같이 부응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 국민의힘 분위기하고 지금 두 번째 탄핵안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사실 좀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소신이야 소신. 소신이. 죄송합니다. 이 말이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도선을 대신하고 국민을 대신하고 적어도 헌재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 가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김상욱 의원이 있는 저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가장 가운데 정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다니는 그곳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저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표결 참여 방식도 그렇고 뭐 당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의 어떤 준비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이 표결 방식이 이제 당론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씩은 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거의 다 정해진 상태에서 저런 의원의 저런 행동을 보고 이제 생각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좀 좋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당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보다는 좀 다양성을 좀 존중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것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작년에 구속영장 기각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표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면서 저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희들 당은 보면은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과는 달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막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조금만 좀 지켜보면서 본인의 어떤 소신이 탄핵이라면 탄핵의 어떤 표를 행사해도 되는데 이제 막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또 이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지난주에 했고 또 이번 주에 하고 또 뭐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회기를 불법적으로 쪼개기를 하면서 하는 게 국회법의 대원칙, 헌법의 대원칙인 일사부재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지금 탄핵 지금 표결을 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어떤 생각도 그렇지만 특히 또 패차를 들고 이 나온다는 이런 어떤 또 당의 좀 문화도 네. 참 민주당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 부분을 어제 잠깐 했는데 이미 백선희 교수가 이제 승계를 하면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한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 우선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재명 대표랑 비유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까? 예. 아니면 국기문란을 했습니까? 뇌련죄 선동을 했습니까? 아주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가지고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인식이 괴리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의 지난주에 표결을 못하게 한 국민의힘이 지탄받아야죠. 그리고 내일은 부디 정상적으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1인 독립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율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국민의힘이고 건전한 보수를 세우기 위한 자체의 노력이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예. 조국 대표가 어제 법정 구속영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금 선관위가 빠르게 평소보다는 매우 빠르게 그런 대응을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백선이 13번의 비례대표 의원, 뭐 사회복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무리 없이 미리 준비가 된 것이고요. 아마 선관위가 그렇게 빠르게 대응한 데는 12.12 그 대통령의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 이거에 예.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서가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의 작금의 하루하루의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표결이 되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예. 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뭐 물론 무게감이 다르긴 합니다만 내란 1번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보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론으로 이제 부결을 원칙으로 해도 혹시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해보는 상황인 건데 글쎄요, 그거는 홍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첫 번째 탄핵안 처리된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을 거라고 했는데 대구시죠? 네. TK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계엄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은 당연히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이 계엄으로 인해서 반드시 탄핵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국가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특히 1,000명 이상의 어떤 수사와 200명 이상이 감옥으로 가는 그런 어떤 혹독한 어떤 보복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 이후에 5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 이런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불법 계엄이라 설사 할지라도 이 탄핵으로 등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분명히 이제 많이 좀 있으시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를 하루 늦추고 탄핵안을 다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헌재에 가게 되면 그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한 차원인가요? 예, 결국에는 내일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핵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헌재에서 다투게 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의 이슈나 아니면 명태균 이슈나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차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12.3 사태에 대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의 헌재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상하는 그런 예.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탄핵안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1시간 앞당겨서 4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는 김여사 특검 재표결인가요? 이것도 있었으니까 저번보다는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일. 그래도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게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당론을 결정할 예. 것인지 그러면은 탄핵 표결에 참여를 할 것인지 지난주에도 9시 넘어서까지 우원식 의장이 탄핵에 대한 투표 그래. 마감을 하지 예, 않고 예.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을 기다리면서 여의도에서의 촛불 민심들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망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요. 그래서 내일은 표결이 좀 앞당기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차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또 여러 민심들이 또 집회를 통해서 마치 어쩌면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내일 상황을 하여튼간에 요즘 하루하루는 경험해보지 맞아요. 않으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 또 잘 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 예정된 시간은 4시입니다. 이제 본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작이 4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이탈표가 30표가 넘을 것이다. 이거는 뭐 본인의 전망이긴 한데 글쎄요. 홍 의원님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찬성 가결이 된다면 가결이 몇 표가 됐느냐, 몇 명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느냐 이런 숫자도 좀 앞으로의 전국에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에 대한 어떤 참여 숫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최고 지도부 어떤 사퇴 여부부터 당연히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예. 과연 이제 결국은 이제 탄핵에 만약에 이제 찬성을 했다면 한동훈 대표와 어떤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동조하는 그런 어떤 분들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나게 이제 되는 것이고 해서 숫자에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 결국은 표결 방식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자유투표로 가느냐 아니면 또 이제 지난번처럼 빠져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숫자가 좀 차이 날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자꾸 날짜를 잡은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토요일 날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에서는 이 토요일로 하지 말자 평일 날 하자 이렇게 몇 차례나 건의를 했는데 했죠. 예, 예. 요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토요일로 이제 잡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2016년에도 한번 탄핵의 어떤 폭풍을 한번 지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뉴스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짜 뉴스 그리고 부족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동조했던 그리고 주장했던 남인석 의원 같은 경우 최순실 3조 이런 어떤 재산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지금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동훈 사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막 그 선동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예. 과연 이런 어떤 상황에서 표결을 저는 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결정은 하되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상황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탄핵 처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당 상황이
아까 분당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더 격화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분당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갈등의 어떤 트리거 역할은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만약에 뭐 저는 뭐 탄핵이 안 되길 기대합니다만 만약 예. 탄핵이 돼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최고 지도부 최고위원회 어떤 책임론부터 이제 불거지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미 세 분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탄핵되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이제 붕괴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물러갈 뜻이 없는 것처럼 지금 대외적으로 비치고 예.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최고 지도부의 어떤 거취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을 막지 못한 어떤 최고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신임 내지는 어떤 비판 이런 거는 최고조에 뭐 이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담화를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또 뭐 그거는 뭐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뭐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뭐 일단 그 최고 지도부의 어떤 거취부터 해서 아마 당 내에서 많은 격론이 있을 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탄핵 정국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헌재로 가게 된다면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헌재 심의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12.12 국민 담화에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 나 버티고 있다. 나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같이 목소리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면 헌재에 가서 심리를 다툴 때에도 결국에는 기각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누가 권한 대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때 또 경험해보는 또 다른 국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또 헌재 위원들 지금 6명이기 때문에 또 추천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 위촉을 하고 그런 헌재 위원들이 심리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판결을 날 때까지의 그런 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변화도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문제도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 탄핵의 이슈가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조금은 완화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끝까지 반격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예.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탄핵을 주장을 했고 근데 탄핵이 됐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되냐. 예, 이게 예, 친한계의 예. 주장일 것이고 친윤 입장에서는 박근혜 때도 다 당대표 사퇴했다. 김민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사퇴하는 거다. 이 분열의 양상들이 실제로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 원내대표 투표를 보면은 72대 34 아니었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한 사람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천한 사람의 비율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공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신지호, 김정혁 친한계에서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2대1의 분포로 갈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분당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춥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때 그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예. 싸우더라도 안에서 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님 뭐 예, 뭐 대체적으로 예 비슷한데 근데 저는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헌정 중단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시작하고 있는 지금 내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급하게 지금 굉장히 급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사부재 원칙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반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사법 이런 처리 시안으로 봤을 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아웃을 시키고 탄핵을 시켜서 빨리 대선으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재명 대표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지금 현재 속도를 굉장히 지금 빨리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은 헌재 구성 면에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국회에서 추천할 세 사람은 한 12월 말 정도경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아마 최고 빨리 진행됐을 때 한 12월 30일이나 뭐 이렇게 추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2016년도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박한철 그 재판관을 임명을 하려 하니까 예. 그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선례가 돼가지고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이야기를 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 등등등 해서 너무 지금 서르다 보니까 굉장히 탄핵이 오히려 더 뒤에 엉키고 그것의 어떤 과정의 어떤 정당성도 저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국가 전체적인 큰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했습니다. 시기가 몇 달이 있죠. 헌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공격이나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누구를 가정해 놓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빨리 탄핵으로 추진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의 하루하루 경제, 외교,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친 대통령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보수의 지지자들도 그것을 원하실 거고 그런 면에서의 국회가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탄핵 표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도 늦었지만 빠르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국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가보지 않고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저는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캔디데이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을 어떻게 재건하면서 미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어떻게 박빙으로 갈 수 있을지 저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런 뭔가 피해의식 그리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쪽에서의 더 그런 잘못들이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